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성우 연기자 이종우입니다. 또 하나 더 하자면 바른말 지킴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니까 성우적으로 한번 인사를 올릴게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이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네? 잘도 지내셨다고요?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을 지내죠. 근데 대다수 방송인들은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근데 방송인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방송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이란 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아주 듣기 좋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말은 된 소리, 예사 소리, 긴 소리, 짧은 소리로 발음을 해야 변별력이 생기고 그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방송인들이 잠자리를 잠자리로, 볼거리를 볼거리로, 한국을 한국으로, 영감을 영감으로 발음하여 우리 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인들이 왜 이렇게 발음하게 됐는지 살펴보겠는데, 그 원인은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 다만 규정과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잘못된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된 소리를 예사 소리로 발음하게 만든 규정입니다. 관용, 사용, 비율 뒤에 연결되는 자음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 소리로 발음한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럴 정도, 할도리를 할도리, 마을 사람을 마을 사람, 올가을을 올가을, 이번 주말을 이번 주말로 발음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달 말도 이번 달 말로 해야 될까요? 그런 논리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은 뭘 많이 먹죠? 짜장면을 많이 먹죠. 근데 글자대로 짜장면을 먹으라고 하더니 급기야 글자대로 발음이 안 되는 것은 발음되는 대로 표준어를 바꾸었습니다. 했읍니다를 했습니다. 됐읍니다를 됐습니다 라고 글자를 바꿨어요. 발음되는 대로. 그런데 했으니까 됐으니까는 했으니까 됐으니까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도 없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또한 몇 년 몇 월 며칠의 어원은 몇과 년, 월, 일인데요. 유독 몇 일만 몇 월의 발음과 비교해서 몇일로 소리 나지 않고 며칠로 소리 나기 때문에 발음대로 며칠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국사, 국어, 국기는 국으로 발음되지만 국민은 국민으로 발음되니까 이것도 국민으로 바꿔야 하고, 약국, 약품, 약발, 약수는 약으로 발음되지만은 약물은 약물로 발음되니까 이것도 약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국어원에서는 제 질문은 대동소이어니까 앞으로 절대로 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죠. 사골세 있죠. 사골세. 그런데 이 사골세를 엄중의 발음인 사글세로 바꿨는데, 그러면 월세는 글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음에 니은 덧나기를 없앤 규정인데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뒷단어나 전면사의 첫 음절이 이야, 요, 유인 경우 니, 냐, 뇨, 뉴로 발음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니은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검열을 검열, 금융을 금융, 동영상을 동영상, 쌍용을 쌍용, 양양을 양양으로 발음하는데, 그렇다면 요즘 대세가 나훈아였죠. 나훈아의 노래 영영이 있습니다. 그걸 나훈아의 영영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놀릴 때 용용 죽겠지 그러죠. 그거를 용용 죽겠지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 솜니불은 솜이불, 막리를 막일, 능망령을 능막영, 영업령을 영업영, 눈요기를 눈요기, 색연필을 색연필, 환율을 환율, 선율을 선율,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 이름에는 니은 덧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임영웅을 임영웅, 장윤정을 장윤정, 선우용녀를 선우용녀, 김연아를 김연아, 이청용을 이청용, 이을용을 이을용, 윤석열을 윤석열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니 내 이름은 윤석열인데 왜 방송인들이 내 이름을 윤석열로 바꾸냐고 항의를 했다고. 이게 대면 강연이 아니고 저기 했으면 박수 소리가 좀 나올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이거는 뭐 표기의 항목이지만은 분명히 신여성, 공연불, 남전여비로 쓰지만은 다른 대동문은 신여성, 공연불, 남전여비로 니은 덧나기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방송인들은 그냥 신여성, 공연불, 남전여비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게 다만 규정 때문이죠. 다음에는 히읗 탈락 발음인데요. 닫힌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오면은 기역 디귿 비읍 시읒으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고를 생각하고, 행복하고를 행복하고, 답답하고를 답답하고, 잘못하고를 잘못하고, 꽃한송이를 꽃한송이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아마 전라도 사투리를 표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본인이 북한에다가 도와준 걸 가지고 말입니다. 퍼주었다고들 하는데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북한, 생각하지를 생각하지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 후에 가족오락관에서 하참씨가 불협화음 이래야 되는데 불협화음 이렇게 발음을 하더니 급기야 국립국어원에서 다음과 같은 아주 묘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 4월 한국방송 한국어연구회에서 즉 아나운서실에서 생각학원대에서 지금까지 또는 표준 발음법상 히읗이 생략되면은 생각한 대로 발음해 왔는데 이는 틀린 발음이다. 생각한 대로 발음해야 한다라고 방송국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국어원에다 질의를 했죠.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글이 왔습니다. 어미 건대는 하다가 붙은 동사와 결합할 때에는 줄여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 앞에 어근이 안 울림 소리,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날 때는 하 전체가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만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생각건대가 맞는 표기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건대, 의심컨대로 좋습니다. 따라서 하 앞에 어근이 안 울림 소리인 생각건대는 건대가 됩니다. 이 규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학원대에서 지금까지 또는 표준 발음법상 히읗이 생략되면은 생각한 대로 발음해 왔는데 이건 틀린 발음이다라는 말의 뜻은 지금까지는 표준 발음법에 생각한 대로 발음하게 했지만은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생각한 대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각하건대도 생각하건대, 생각하고도 생각하고 하란 말인가요? 특히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에 따라서 하 전체가 떨어지기도 하고 아만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건이 합쳐지면 필요 없는 헐소리 아가 떨어져 나가서 컨이 되는 겁니다. 즉 종성 기억 다음에 히읗이 오면 키역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생각컨대, 의심컨대가 바른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것도 요즘은 야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각형도 삼각형으로 발음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 다음은 이중모음인데요. 방송인들이 요즘 첫음절 의를 의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의사, 의원, 의호, 의도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데 또한 주의를 주의, 강의를 강의의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의는 의로 소리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첫음절에서는 늘 의로 소리내고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소리내는 것도 허용하며 조사로 쓰인 의는 에로 소리내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다만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민의의 전당을 민의의 전당으로 발음해도 된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의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발음이라서 제가 국립국어원에 질의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글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발음을 모두 허용한다.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아이고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들도 듣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준 발음법을 8개로 만든 규정은 잘못된 거죠. 표준 발음은 한 개로 만들도록 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즉 의는 의로 소리내는 것이 원칙이지만과 다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는 것을 없애고 첫음절 의는 의로,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로 쓰인 의는 에로 소리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의의 의의 하나만 표준 발음이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보다는 민주주의의 의의가 듣기가 편하죠. 말하기도 쉽고요. 특히 방송인들이 첫음절 의 발음을 의사, 의원, 의혹으로 발음하고 조사인 삼음절 의는 정확히 우리의 국민의로 발음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첫음절 의 발음을 못해서 의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둑을 두고 마지막에 하는 게 개가죠. 근데 요즘 방송인들이나 바둑 두는 사람들이 전부 개가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개가는 다시 시집 가는 건데 바둑이 다시 시집을 가야 합니까? 자, 그 이유는 바로 예 이외의 예는 예로도 발음한다라는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이것은 규정의 개념에 대한 무지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게 규정인데 규정이 오히려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와 예는 분명히 다르게 발음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잘못 발음하는 언중의 발음을 인정하여 이와 같이 규정을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더 한심한 것은요, 예를 애로 발음하는 방송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CF에서 그 연기자가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개를 먹어야 하는데 개를 먹게 만들었고요. 요즘 어느 손해보험 그 CF에서 보면은 네 꿈을 펼쳐라 이래야 되는데 내 꿈을 펼쳐라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아마 언젠가는 사글세를 언중의 발음이 사글세라면서 표준어를 사글세로 바꿨듯이 개집을 개집으로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국립국어원을 그냥 둬야 할까요? 요즘 동물농장이나 동물의 왕국을 보면 순원수사자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라고 하면서 순놈수사자 수탑 수업을 순놈수사자 수탑으로 해놓고 수양 수염서 수지는 순양 순염서 수지로 했는데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옛말에는요 히읗 종성 현 암 히읗 수 히읗이 있었기 때문에 암탉 수퇴지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놈 숫사자 숙회라고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다음은 외래어 문제인데요. 외래어 표기법에 하여름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된소리로 발음이 되지만은 표기는 예사소리로 쓴다는 것이므로 읽을 때에는 된소리로 발음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어원에서는 표기대로 발음하라고 하면서 글자대로 발음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달러라고 발음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 김용철 씨가 4달러 이걸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김용철 씨가 그러면 4달러 그러면 어땠을까요? 뭘 사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가스를 버스 가스로 발음하는데 그렇다면 표기대로 발음을 하라고 그랬다면은 버스 가수로 하지 왜 버스 가수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저 추격자에서 하정우를 신문하면서 너 섹스 해봤어? 뭐 들어봤지 섹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도 너 섹스 해봤어? 이러면 그게 우리 말맛이 살까요? 또한 파리를 파리라고 하는데 파리가 날아다니는 곤충입니까? 우리 한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말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학 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글은 물론이요 외래어까지도 바르게 쓰지 않아 우리 말과 들어온 말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단 문제입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그래야 되는데 전원이 꺼져 있어 전체 인원이 꺼져 있네요. 전원주택을 전원주택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의 집이 되고 새 집은 새 집으로 해가지고 새로 지은 집 두 발로 차라 그래야 되는데 두 발로 차라 머리카락으로 차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말은 긴 소리 짧은 소리로 그 뜻을 달리하는데 방송인들이 긴 소리를 짧게 짧은 소리를 길게 발음해가지고 우리 말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을 대체 어찌해야 될까요? 다음은 경험화 문제입니다. 어두 경험화인데요. 경험화는 청각의 인상을 좀 더 명료하게 하려고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글자대로 발음하고 있어요. 자, 일성이 딸린다라고 해야지 인성이 달린다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사전에는 달리다가 힘이나 물자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딸린다라고 해야 달리기 상수에 달린다와 변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또 조각도요. 나무나 돌, 얼음으로 만든 작품은 나무 조각, 돌 조각, 얼음 조각으로 발음을 해야 되지만은 깨지거나 부스러져 떨어져 나온 것은 나무 조각, 돌 조각, 얼음 조각으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나무 조각도 나무 조각, 돌 조각도 돌 조각, 얼음 조각도 얼음 조각으로 발음해가지고 그것을 예술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다 그래야죠. 힘이 세다라고는 안 하죠. 자, 소나기, 번데기, 쭈꾸미, 깜깜무소식, 쪽제비, 쪽두리, 꽃배기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소나기, 번데기, 쭈꾸미, 깜깜무소식, 족제비, 족두리, 꽃배기라고 하면은 이게 말맛이 삽니까? 말맛이 안 나잖아요. 네. 그리고 부어와 문어입니다. 우리 말은요, 쓰기와 말하기가 달랐습니다. 근데 국립국어원에서 국어 수나 운운하면서부터 글자대로 발음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유, 우리 애기 잘 잤네? 이래야지. 우리 아기 잘 잤네? 아니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했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되었습니다도 됐습니다로 해야 되고 이야기도 이야기, 빼앗긴도 뺏긴, 같아도 같애, 창피하다도 창피하다, 헛갈린다도 헷갈린다, 그리고를 그리고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말맛이 사는 거예요. 다음에는 숫자 발음인데요. 코로나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방송인들이 12명을 12명 또는 12명, 15명을 15명 또는 15명, 113명을 100명 또는 113명으로 발음하고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발음입니다. 왜냐하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예사소리로 발음하면 안 되고요. 1명, 2명, 10명으로 하지 1명, 2명, 10명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숫자 뒤에 명, 개, 논, 척, 말, 마리, 등, 평, 가마, 장이 있을 때에는 하나, 둘, 셋, 넷으로 발음합니다. 한 명, 두 개, 세 놈, 네 척,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동, 여덟 평, 아홉 가마, 열 장. 그리고 숫자 뒤에 위, 국, 사가 있을 때에는 1개, 2개로 발음합니다. 1위 13위, 2개국 56개국, 3개사 66개사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를 말할 때에는 아랫사람과 본인 나이를 말할 때에는 12살, 25살, 50살, 90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또한 윗사람 나이를 말할 때에는 50세, 60세, 95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발음하죠, 요즘. 다음엔 표기 문제인데요. 지난 7월 달에 MBN에서 모두의 강연 같이 들어요 라는 프로를 시작했는데요. 방송국에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같이 들어요 라는 뜻인데 발음되는 대로 표기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 방송국에서 수년 전에 착하게 살자라는 프로를 만들어 방송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를 생각하고라고 발음하게 만들더니 급기야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생각한대를 생각건대가 발음말이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자를 착하게 살자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도 국립국어원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결과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웹툰, 착하게 살자, 만화라는 것들이 생기고요. 공부가 뭐니? 국민 남편, 참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특히 이러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대입 수능 과목에서 말번 과목, 즉 문법 과목을 내년부터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 놨으니 참으로 우리 말글이 어찌 될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방송국에 얘기하여 시정해달라고 국립국어원에 수도 없이 메일을 보냈지만 국립국어원은 그러한 강력한 권한은 없고 공부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방송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국립국어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표준어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이희승 씨가 만든 지금의 국립국어원에서 국어순화라는 명목하에 글자대로 발음하게 만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표준어는 각 지방의 방언 중 가장 규격이 바른 방언을 택하여 대표적인 국어로 인정하고 그 언어 체계를 표준어로 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순화를 한다면서 표준어를 특정 지역의 사투리도 표준어로 정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말을 변질시키고 소통의 혼란을 만드는 소액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어 사정 원칙에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로서 공적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인 것이다. 그러기에 영국 같은 데서는 런던에 표준어 훈련 기관이 많이 있어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리 등 공적인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품위 있는 표준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표준어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그 기본이 닦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표준어는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 요건이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어 훈련 기관은 차치하고라도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에만 몰두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우리 말은 가르치지도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바른말을 하는 교양 있는 공인이나 바른말을 가르칠 수 있는 교양 있는 교육자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당국에 제안합니다. 첫째, 한글 맞춤법에서 다만 규정과 예외 규정을 없애고 복수로 만든 표준어 규정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말번, 문법 과목을 대입 수능 과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정해야 한다. 셋째, 표준어 사정 원칙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부터 말번과 우리 말을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 넷째, 우리 말을 훼손시키는 일은 하면서 방송인들이 잘못 발음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정하지 못하는 국립국어원은 해체해야 한다. 감사합니다.